안녕하세요. 예, 홍민석 씨. 네, 가운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민석 씨가 맡은 송이는 충렬왕의 측근이자 고려의 숨은 실세인 인물입니다. 극중에서 임시완 씨가 맡은 왕원과 대립하는 역할이라고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민석 씨 만나보았고요. 다음은 호위무사 왕인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여러분께 홍종현 씨를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홍종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거기 서셔가지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간 충분히 두시고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현 씨가 맡은 왕리는 임시완 씨가 맡은 왕원에 가장 가까운 벗이자 호위무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왕족이면서 왕의 충직한 호위무사로서 절대 배신할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이 드라마에서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홍종현 씨를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 여배우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산 역을 맡은 임윤아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임윤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충분히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윤아 씨가 맡은 은사는 고려 최고의 부잣집 외동딸로 두 남자의 브로맨스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매력적이고 독보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임윤아 씨만이 소화가 가능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 작품에서 임윤아 씨 어떤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지, 또 어떻게 멋진 연기력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임윤아 씨만이 소화 가능한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구두랑도 아주 매치가 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예쁜 구두를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임윤아 씨 잠시 그대로 계시고요. 다음은 임윤아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왕인 역할의 홍종현 씨 모시고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종현 씨 무대 위로 모실게요. 두 분이 오늘 색깔이 잘 맞습니다. 예, 예. 예, 서로 예 자리 다툼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 시선 맞추셨어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손을 얼쩔 줄 모르는 홍종현 씨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옷이 많이 좀 파져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자,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매너손 홍종현 씨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충분히 바라봐 주십시오. 홍종현 씨 정말 손가락이 기네요. 예, 손이 정말 큽니다. 와, 예, 잘생겼네요. 예, 지문도 아주 좋습니다. 손금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 두 분이 작품 속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큰 기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포토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찍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세례가 플래시 세례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함께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앞에서 플래시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눈이 많이 아픕니다. 예, 저 두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드라마의 제목인 왕은 사랑한다의 바로 그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왕원 역할의 임시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임시완 씨 어서 오십시오. 자, 임시완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산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다 보이거든요. 좋아서 웃는 거. 네, 임시완 씨 멋있게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완 씨가 맡은 왕원은 나중에 고려의 충선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미소 뒤에 강렬한 야망을 숨긴 야누스적인 캐릭터라고 해서 더욱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늘 멋진 연기로 시청자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임시완 씨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완 씨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도 한 번 더 볼까요? 예, 조금 덜 보신 것 같아서. 예, 이 안에 주병진 씨 가던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예.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세대라 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임시완 씨 계신 상태에서 이번에 왕린 역할의 홍종현 씨 모시고 투샷 사진 촬영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시선 맞추셔서요.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 비주얼 훈남 두 명이 왕사의 앞날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홍정현 씨와 임시완 씨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홍종현 씨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홍종현 씨만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민아 씨 모시고 두 분의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민아 씨를 모시러 지금 지금 이미지 관리하는 중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임시완 씨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미지 관리에 아주 능한 배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시선 맞추시고요.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왕은 사랑한다 해서 그 왕은 나중에 충선왕이 되고요. 충선왕은 쎄쎄쎄를 아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네, 언제 봐도 정말 미소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멋진 비주얼의 두 남녀 배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늘 여배우를 더욱더 배려하는 최고의 남자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유나 더 예쁘게 찍어주세요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약간 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좋아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투샷 사진 촬영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오늘 정말 포토타임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죠. 홍정현 씨 다시 모시고 3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홍정현 씨를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예. 가운데 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예. 자, 세 분 시선 맞추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발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민석 씨까지 모시고 네 분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오민석 씨,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다시 오시죠. 네, 안 올 줄 알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왔고요. 자, 네 분 함께 시선 맞추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보시고, 예,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그냥 사진 하나, 파이팅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자, 찍으셨죠?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포토타임의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연출을 맡으신 김상혁 감독님 모시고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김상혁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네, 패셔니스타 김상혁 감독님이십니다. 네, 보통 저렇게 발목 나오는 바지들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아주 완벽하게 소화하는 김상혁 감독님입니다. 예. 자, 왼쪽부터 바라볼까요? 예, 좀 더 나오시고요. 자,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왼쪽 바라보시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네, 왼쪽이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하트 한번 발사할까요?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 김상혁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 샷 하나, 하트 샷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번에 하트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하트 발사. 마지막 사진 촬영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고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포토타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상혁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소개를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은 사랑한다 연출을 맡은 김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왕은 사랑한다는 고려시대 충선왕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고요. 고려 최초의 혼혈 왕자가 그 시대에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상력을 가미해서 멜로와 또 브로맨스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사건들을 알지 못하는 감정과 함께 채워서 만든 멜로 팩션 사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보통 멜로 드라마라고 하면 그 인물들 간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삼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드라마는 좀 여타 드라마와 달리 그 삼각 멜로에서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라기보단 타인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 그게 곧 사랑이 아닐까라는 의도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멜로 드라마와는 좀 차별이 되는 사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상혁 감독님의 작품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배우분들께서 본인이 맡은 배역에 대한 소개와 간략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한 씨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왕원 역할을 맡은 임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왕원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시대 충선왕, 실존 인물 충선왕을 모티브로 한 그런 인물이고요. 뭐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선과 악, 그 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그리고 우정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일단 왕원이라는 캐릭터를 맡으면서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좀 표현을 할 때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좀 저는 왕원이라는 캐릭터를 맡으면서 짧지만 되게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은 그런 밀도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윤아 씨 부탁드릴게요.
네, 인형이 예쁘긴 한데 좀 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인형 안녕. 네, 보냈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고려 최고 거부의 딸 은산 역을 맡은 임유나입니다. 산이는요, 어린 시절 의문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후에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는 굉장히 담대하고도 총명한 캐릭터입니다. 또 그리고 운명적으로 만난 이 원과 린 두 남자의 사랑을 받고 또 이 두 남자와 함께 사랑과 또 우정을 나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저도 6개월 동안 함께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멋진 선배님들과도 함께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요. 또 굉장히 섬세하신 감독님과 또 멋진 대본을 써주신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홍종현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종현입니다. 제가 맡은 린이라는 캐릭터는요, 이제 시완이 형이 맡은 원이라는 캐릭터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버시자 그리고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 겸 정말 충직한 신하로 거의 평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산이가 얘기했듯이 그 사건에 같이 연루가 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충직한 신하로서의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발전이 됐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과 이제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추억도 많이 생긴 그런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민석 씨께도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인 역할을 맡은 오민석입니다. 네. 송인이라는 역할은 이제 드라마에서 악역 아닌 악역인데요. 이 친구는 고려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고요. 모든 계략과 책략을 꾸미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본의 아니게 이 원산린의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와해시키는 약간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것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무언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3초 안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 왼쪽에 기자님이 손 한번 다시 들어주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팔이 아주 가녀리신 분인데, 예. 네, 안녕하세요. YT스타의 강내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임시완 씨하고 오민석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임시완 씨는 이번 작품이 군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팬 쇼케이스도 이제 예정을 하고 계신데 작품 촬영을 마치고 입대하시는 소감을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민석 씨의 경우에는 그 미생으로 임시완 씨하고 호흡을 맞추신 다음에 또 재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기 호흡을 다시 맞추시게 된 소감도 궁금하고, 또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악역인데 좀 예전에는 선한 역할을 많이 맡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악역을 맡으신 소감도 궁금하고, 또 그 최근에 SNS에 붕대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촬영하다 다치신 건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금 건강 상태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임시완 씨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번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번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라고 계속 의사 표명을 했었는데, 마침내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한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다행히 또 날짜가 정말 좀 길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금방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좀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면 허비를 할 수도 있었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는 이제까지 미뤄왔던 숙제를 드디어 해결하는 기분 같아서 좀 속 시원한 부분이 많이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완 씨랑은 시완이라고 해도 되나? 시완 씨랑은요. 그때 미생 이후에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시완이랑 만났었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시완 씨가 먼저 왕은 사랑한다 들어간다고 하고 저는 이제 왕은 사랑한다 늦게 합류했었는데 그때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해 잘해 막 이렇게 응원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하게 돼서 우연치 않게 같이 하게 됐는데 미생 3년 전에 미생을 했을 때랑 시완이를 지금 봤을 때랑 시완이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할 때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뭐 연기적인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원이랑 극중 원이랑 저랑 많이 이렇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뭐 그렇고요. 그다음 또 뭐였죠? 제가 손은 이제 촬영하다가 다쳤으면 굉장히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텐데 제가 마지막 촬영을 좀 앞두고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새끼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마지막 촬영에 약간 약간 스케줄 때문에 제가 이제 물이라고 해야 되나? 한 해를 입힐 뻔했는데 다행히 치료가 좀 잘 돼서 마지막 촬영을 잘 할 수 있었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더 원하셨는데요. 이번에 악역을 맡은 소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송인이라는 역할이 어려웠어요. 이게 악역이긴 나쁜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타당성이 있는 악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악역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건 이 악역이 사랑이라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어떤 여인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걸 포기하고 약간 복수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러한 내용이 있는 사연 있는 악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민석 씨 손가락이 어서 빨리 낫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나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양지연 기자인데요. 우선은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 사전 제작 드라마 100% 사전 제작으로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전 제작 드라마 성적이 크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부진을 뚫고 사랑받을 수 있는 왕은 사랑한다만의 장점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픽션 사극이잖아요. 근데 사실 픽션 사극도 그렇고 고려 시대 배경으로 한 사극도 그렇고 이미 많이 나왔어요. 반년 전에 달의 연인만 하더라도 고려를 배경으로 한 픽션 사극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왕은 사랑한다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듣고 싶습니다. 사전 제작에 대한 우려는 뭐 첫 시작부터 안고 갔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사전 제작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아마도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 이렇게 대본에 녹이지 못했던 어떤 오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기존의 다른 나라 드라마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들은 어떤 그 순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뒤처졌던 게 좀 부진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드라마를 기획하면서 대본을 다 뽑은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기획하면서 작가님 섭외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들 캐스팅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또 그냥 생방송 하듯이 그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배우들의 감정이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대본에 많이 녹이려고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생방송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됐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좀 녹이려고 개인적으로는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뭐 그거는 저의
어떤 판단의 문제였을 테니까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 팩션 사극에 대한 차별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충선왕에 대해서 다뤘던 팩션 사극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시대 역사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시대가 아니어서 아마 좀 이렇게 좀 기피했던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원작 소설에 나와 있었던 그 충선왕은 왜 그가 우리 역사의 이렇게 파괴적 인물로 기록이 되어 왔고 또 그를 둘러싼 그 시대의 배경이 이렇게 암울했었던 시대에 어떻게 고려를 그가 그래도 개혁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멜로와 이렇게 잘 가미가 돼가지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작 소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방대하거든요. 그 시대 기록에 정확하게 그 인물들이 그 포진되어 있어서 그냥 그 사건을 따라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 인물 3명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이 따라갈 수 있을까 역으로 역발상을 해서 사실 각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마와의 차별점이라면 사건의 어떤 그 기생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해야 될 이야기와 메시지에 관련해서 사건을 포진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저 왼쪽에 있는 기자님이 손 들어주셔서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먼저 감독님께 지금 답변 이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충선왕을 이제 처음에 선택하시게 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나머지 이제 배우분들께는 각자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출연 계기도 궁금하고 특히 홍종현 씨는 고려를 바탕으로 했던 과거 전작에 이어서 또다시 사극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사극에 출연하게 되신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왕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면성이라든지 의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이제 과거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조명을 했는데 충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아직 저희가 표현해 본 영역이 아니어서 일단 그 인물로서 되게 궁금했었고요.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충선왕이 그 사실 이제 원날에 나중에 후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고 이제 심양왕 자리도 이제 차지를 하는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이제 사학자분들께서 하는 해석은 그 시대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양왕 자리까지 가지면서 사실은 부마국지를 넘어서서 고려의 어떤 그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매우 스마트한 인물로 이렇게 또 역사학자들은 또 재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좀 자극이 됐던 것 같고 제가 그리면서 그 충선은 뭐라고 할까 좀 야누스적인 느낌들 오히려 감정을 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좀 울림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드라마를 좀 녹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왕은 사랑한다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 작품을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충선왕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선왕에 대해서 그렇게 그 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뭐 다큐라든지 어떤 충선왕을 다룬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봤을 때 이 사람이 저는 그 전에는 단지 1차원적으로 그 뭐 폭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폭군만은 아니다라는 그 추론이 가능한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곧 이 충선왕에게 있어서 단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캐릭터를 충선왕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왕원이라는 캐릭터는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아 씨도요? 네, 우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또 다른 모습을 또 어떤 부분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가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작품을 고를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은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감정과 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다면 제가 느끼고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또 이제 원산린 이 세 남녀의 관계도 너무 흥미로워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드라마에도 고려 시대 왕시성을 가진 이제 한 명의 황자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솔직히 사실 굉장히 좀 시청자 입장에서 좀 연달아 사극에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를 하게 된다면 좀 전작이 생각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대본을 읽고 나서 사실 그런 고민은 굉장히 금방 없어졌어요. 사실 작년에 했던 작품 속의 캐릭터와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의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해낸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모습 중에 뭐 원산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게 너무 멋있었어요. 굉장히 남자로서 이제 남자 배우가 이제 굉장히 탐내할 만한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캐스팅이 늦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감독님이랑 또 작품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좋은 배우분들도 있고 그리고 감독님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실제 성격은 되게 착해요. 근데 근데 악역을 처음 이게 맡는다고 했을 때 좀 고민 아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악역을 이렇게 세 명의 이제 빗대서 제가 이런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약간 도전 아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이 송인이라는 역할을 딱 하고 싶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전 대본을 보기 전에 이제 신업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작을 봤었는데 원작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블로그를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섹시한 악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역이긴 악역인데 굉장히 좀 섹시한가 보다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잘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에 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는 착해 빠진 오민석 씨가 연기는 어떻게 또 악역 연기 잘할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먼저 들어주셔가지고요. 저 앞쪽에 계신 여자 기자님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입니다. 임윤아 씨에게 질문 드리는데 춘영객이 말씀 중에 은산역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전 촬영을 진행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시고 경험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굉장히 감정선이 다양하게 있었던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또 밝고 뭐 그런 담대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또 후반부에는 또 좀 진지하고 또 좀 이런 이 원산린 삼각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좀 감정들과 선택들이 굉장히 좀
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로 나오시는 이기영 선배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신 말이 정말 너가 이 작품을 끝내고 난다면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가진 산이 캐릭터를 다 끝내고 난다면 너가 정말 얻게 되는 게 많을 것 같다. 열심히 해보거라 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디테일한 감정들도 이제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잡아주시고 그래서 연기적으로 있어서도 좀 더 집중하고 다양한 모습을 연기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연기에 대한 경험이 좀 풍부해질 수 있을 만한 캐릭터였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임윤아 씨가 지금 배우 데뷔하신 지 10년 되셨죠? 데뷔를 한 지 10년입니다. 예. 네, 올해 10주년입니다. 10년차 배우 네. 임윤아가 얼마나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임윤아 씨께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촬영하셨잖아요. 이미 사전 제작이라서 다 찍으셨는데 이제 겨울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뭐 여기저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찍으셨다는 재밌는 뭐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선 사극 촬영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촬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들 갈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그래도 이제 추운 날과 또 더운 날 다 겪었던 작품이다 보니까 초반에 겨울에는 이제 얼만큼 더 많이 껴입고 보온 용품들을 몸에 지닐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후반부에는 날이 풀리면서 얼마나 더 얇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배우들끼리도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추위나 더위에 대한 얘기들. 네. 네. 그런 더위와 추위를 모두 경험한 만큼 다양한 감정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백지은이라고 하고요. 임시완 씨랑 윤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임시완 씨는 해품달 다음에 두 번째로 팩션 청춘 사극을 하게 됐는데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데뷔작에 이어서 또 MBC 사극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윤아 씨 같은 경우는 사극 드라마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뭐 따로 준비하신 부분이나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두 남자분과의 호흡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해를 품은 달로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해품달에 대해서는 정말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해품달은 제가 다시 사극을 하게 돼서 저는 그 해품달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외적인 이미지.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 시대에 따라서 의상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모르고 분장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모르고 해를 품은 달 때의 그 분장에 망건을 쓰고 이렇게 상투를 틀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저는 이제 또 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처음에 왕은 사랑한다를 할 때는 당황했던 점이 상투를 안 틀고 이게 망건 아니고 이마를 완전히 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머리를 한 적이 잘 없으니까 되게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시고 계속 저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익숙해져서 그 모습도 좀 제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고려 시대 분장도 꽤 매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포스터에서 그 훤한 이마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마를 갖고 있죠, 임시완 씨가. 관상이 다 좋아서
아마 좋은 작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민아 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사극인데요. 캐릭터적인 부분은 이제 감독님과 또 작가님과 함께 상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특별히 따로 준비했다고 하면 액션, 무술 액션 씬이 조금 몇 개가 있었어서 뭐 액션 스쿨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준비를 했었던 것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액션을 배우고 준비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대역 없이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또 원과 린에게 사랑받는 산이 캐릭터이긴 하지만 드라마 내에서 원과 린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촬영 안 할 때에도 정말 시완 오빠랑 종현 오빠로서 저 유나에게 예뻐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원산리는 함께 삼총사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챙겨주고 많이 촬영할 때 힘이 되어줘서 제가 너무 고마웠었던 존재였습니다. 유나 씨께 조금만 더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네. 연기하실 때 두 분이랑 할 때 어떻게 달랐나요? 네? 상대 역을 연기하실 때 두 분의 스타일이 어떻게 달랐나요? 연기할 때 두 분의 스타일이요? 네. 근데 정말 시완 오빠는 정말 원 같고 종현 오빠는 정말 린 같았어요. 이게 두 분 다 너무나도 이제 남자답고 자상하고 이런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카리스마 있고 남자답고 그런 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이제 시완 오빠는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원처럼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진 남성미를 뽐내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었던 것 같고요. 또 종현 오빠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오빠가 오히려 더 카리스마 있고 좀 강한 이미지인 것 같았는데 정말 역할 내에서 린처럼 이제 자상한 면도 많고 좀 장난스러운 모습도 많고 해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돌아오는 답은 너도 산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자상하게 유나 씨한테 잘 챙겨주고 대해줬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예. 특별한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문 기자분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유아 기자라고 합니다. 임시완 씨와 임윤아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 다 이제 아이돌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이제는 배우로서 인정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 이제 스스로 평가하는 좀 그런 배우로서의 위치랑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완 씨는 이제 입대가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좀 뭐 하시고 싶은지, 그리고 유나 씨는 혹시 나중에 이제 면회 가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가 아이돌에서 배우 생활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우선 이 연예계라는 곳에서 제가 도대체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연기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뭐 칭찬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자신감을 받고 그 덕에 지금 계속 이게 연기를,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연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그 선배님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옆에 계신 소녀시대 유나 씨, 네, 소녀시대 유나 씨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 답변이 약간 무섭네요. 약간. 무슨 소리예요? 우선 네, 저는 아직도 그냥 연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데뷔가 10년이긴 하지만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이제 많은 작품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아직 보여드려야 할 것, 또 제가 해봐야 할 것, 또 느껴봐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아까 연기돌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희 둘 다 아이돌임과 동시에 오빠는 뭐 그 중에서 최고의 연기돌이지 않나 싶고요. 또 그런 오빠랑 같이 연기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아니에요. 제가 느낀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보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런 점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많고 또 깐을 갔다 온 배우잖아요. 또 그런 점이 또 남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게 군대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좀 해야 될 스케줄이 많이 남았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군대 가기 전까지 잡혀 있는 스케줄들을 소화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날이 다가올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시간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뭐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뭐 제 인생에 있어서 뭐 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좀 빡빡한 일정 속에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희망이 있는 게 유나는 면회를 올 거예요. 면회를 누구보다 더 제일 먼저 올 거기 때문에 저는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가 않고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네. 아니, 넌 대답하지 마. 괜찮아. 내가 했어. 네, 저는 군대 면회를 꼭 갈 겁니다. 네, 꼭 갈 겁니다. 아유 뭐 근데 안 그래도 오빠가 말을 해주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의 그런 단체 톡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도 이제 꼭 면회를 가자 이렇게 배우들끼리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낸 의견 중에 하나가 드라마가 잘 된다면 저희가 드라마 캐릭터의 옷을 빌려 입고 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단한 공약이로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공약은 아니에요. 예, 공약은 아닙니까? 잘 될 경우에는 저 모습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예, 면회를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뭐 임시완 씨가 좀 있으면 뭐 군대 갑니다만 나중에 더 큰 배우가 되기 위한 좋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돌에서 배우로, 배우에서 다시 남자로 거듭나는 멋진 행보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을까 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브릿지경제 좋은 배우 기자고요. 배우들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송진아 작가님이 집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가명을 쓰셨어요. 근데 혹시 배우분들은 뭐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 만약 몰랐다면은 이렇게 뭐 그 집필하시는 분이 송진아 작가인 걸 알고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하고 만약 알고 계셨다면 혹시 작가님께서 뭐 이제 각 배우들한테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좀 주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기 그 대본의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예명인 줄 알았어요. 뭐 제임스, 뭐 제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떤 구조인지는 사실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그냥 송진아 작가님이 쓰신 것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예, 더 추가적인 설명이 그 작가님이 코멘트를 어떻게 주셨는지요. 작가님은 처음에 만나서 제가 대본을 열심히 이렇게 읽고 첫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이 아니 작가님이 그 대본에 대해서 뭐 한번 읽어보자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자리인가? 라는 생각도 있었고 되려 제가 거기서 얻었던 정보는 작가님도 게임을 즐겨 한다. 그런 거 오히려 그게 그래서 되려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이 워낙 또 되게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그냥 긴장감을 풀어주셨던 게 아닌가. 좀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무언의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그 정도면 답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기회 드릴까요? 예,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여성동화 김지영 기자인데요. 네, 임시완 씨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군대 얘기를 했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그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해줬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체격이 좀 다부져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어떻게 무슨 체력 관리를 군대 가기 전에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홍삼을 먹고 있어요. 근데 홍삼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이제 잠시만 안녕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돼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게 술 때문에 좀 체력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홍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온 분들의 똑같은 얘기는 뭐 내가 가는 곳이 제일 힘들다라는 결론이더라고요. 뭐 크게 그냥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어차피 1년 9개월이 뭐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크게 긴 시간은 아니다. 뭐 나한테만 길지 당신들한테는 길지 않다. 뭐 잘 갔다 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삼 파워 임시완 배우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게 참 멋있네요. 자, 이렇게 감독님한테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출연 배우분들의 많은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두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인사드리면서 오늘 실적 발표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자, 7월 17일 저녁 10시입니다. 첫 방송 되는 왕은 사랑한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또 후반부에는 또 좀 진지하고 또 좀 이런 이 원산린 삼각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좀 감정들과 선택들이 굉장히 좀 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로 나오시는 이기영 선배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신 말이 정말 너가 이 작품을 끝내고 난다면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가진 산이 캐릭터를 다 끝내고 난다면 너가 정말 얻게 되는 게 많을 것 같다. 열심히 해보거라 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디테일한 감정들도 이제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잡아주시고, 그래서 연기적으로 있어서도 좀 더 집중하고 다양한 모습을 연기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연기에 대한 경험이 좀 풍부해질 수 있을 만한 캐릭터였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임윤아 씨가 지금 배우 데뷔하신 지 10년 되셨죠? 데뷔를 한 지 10년입니다. 예. 네, 올해 10주년입니다. 10년차 배우 네. 임윤아가 얼마나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임윤아 씨께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촬영하셨잖아요. 이미 사전 제작이라서 다 찍으셨는데 이제 겨울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뭐 여기저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찍으셨다는 재밌는 뭐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선 사극 촬영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촬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지역들 갈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그래도 이제 추운 날과 또 더운 날 다 겪었던 작품이다 보니까 초반에 겨울에는 이제 얼만큼 더 많이 껴입고 보온 용품들을 몸에 지닐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후반부에는 날이 풀리면서 얼마나 더 얇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배우들끼리도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추위나 더위에 대한 얘기들. 네, 그런 더위와 추위를 모두 경험한 만큼 다양한 감정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백지은이라고 하고요. 임시완 씨랑 윤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임시완 씨는 해품달 다음에 두 번째로 팩션 청춘 사극을 하게 됐는데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데뷔작에 이어서 또 MBC 사극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윤아 씨 같은 경우는 사극 드라마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뭐 따로 준비하신 부분이나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두 남자분과의 호흡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해를 품은 달로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해품달에 대해서는 정말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해품달은 제가 다시 사극을 하게 돼서 저는 그 해품달의 이미지를 생각을 했어요. 외적인 이미지.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 시대에 따라서 의상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모르고 분장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모르고 해를 품은 달 때에 그 분장에 망건을 쓰고 이렇게 상투를 틀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저는 이제 또 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처음에 왕은 사랑한다를 할 때는 당황했던 점이 상투를 안 틀고 이게 망건 아니고 이마를 완전히 훤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머리를 한 적이 잘 없으니까 되게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시고 계속 저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익숙해져서 그 모습도 좀 제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고려 시대 분장도 꽤 매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포스터에서 그 훤한 이마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마를 갖고 있지요, 임시완 씨가. 관상이 다 좋아서 아마 좋은 작품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윤아 씨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사극인데요. 캐릭터적인 부분은 이제 감독님과 또 작가님과 함께 상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특별히 따로 준비했다고 하면 액션, 무술
무술씬 액션씬이 조금 몇 개가 있었어서 뭐 액션 스쿨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준비를 했었던 것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액션을 배우고 준비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대역 없이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고요. 또 원과 린에게 사랑받는 산이 캐릭터이긴 하지만 드라마 내에서 원과 린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촬영 안 할 때에도 정말 시완 오빠랑 종현 오빠로서 저 유나에게 예뻐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원산리는 함께 삼총사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챙겨주고 많이 촬영할 때 힘이 되어줘서 제가 너무 고마웠었던 존재였습니다. 유나 씨께 조금만 더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네. 연기하실 때 두 분이랑 할 때 어떻게 달랐나요? 네? 상대 역을 연기하실 때 두 분의 스타일이 어떻게 달랐나요? 연기할 때 두 분의 스타일이요? 네. 근데 정말 시완 오빠는 정말 원 같고 종현 오빠는 정말 린 같았어요. 이게 두 분 다 너무나도 이제 남자답고 자상하고 이런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카리스마 있고 남자답고 그런 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이제 시완 오빠는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원처럼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진 그런 남성미를 뽐내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었던 것 같고요. 또 종현 오빠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오빠가 오히려 더 카리스마 있고 좀 강한 이미지인 것 같았는데 정말 역할 내에서 린처럼 이제 자상한 면도 많고 좀 장난스러운 모습도 많고 해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돌아오는 답은 너도 산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렇게 자화자찬을 사실 원작 소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방대하거든요. 그 시대 기록에 정확하게 그 인물들이 그 포진되어 있어서 그냥 그 사건을 따라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 인물 3명 안에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그 사건이 따라갈 수 있을까 역으로 역발상을 해서 사실 각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마와의 차별점이라면 사건의 어떤 그 기생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해야 될 이야기와 메시지에 관련해서 사건을 포진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저 왼쪽에 있는 기자님이 손 들어주셔서 먼저 질문 기회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먼저 감독님께 지금 답변 이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충선왕을 이제 처음에 선택하시게 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나머지 이제 배우분들께는 각자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출연 계기도 궁금하고 특히 홍종현 씨는 고려를 바탕으로 했던 과거 전작에 이어서 또다시 사극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사극에 출연하게 되신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왕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면성이라든지 의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이제 과거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조명을 했는데 충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아직 저희가 표현해 본 영역이 아니어서 일단 그 인물로서 되게 궁금했었고요.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충선왕이 그 사실 이제 원날에 나중에 후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고 이제 심양왕 자리도 이제 차지를 하는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이제 사학자분들께서 하는 해석은 그 시대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양왕 자리까지 가지면서 사실은
부마국지를 넘어서서 고려의 어떤 그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매우 스마트한 인물로 이렇게 또 역사학자들은 또 재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좀 자극이 됐던 것 같고, 제가 그리면서 그 충선은 뭐라고 할까, 좀 야누스적인 느낌들, 오히려 감정을 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좀 울림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드라마를 좀 녹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 왕은 사랑한다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 작품을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충선왕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선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뭐 다큐라든지 어떤 충선왕을 다룬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봤을 때 이 사람이, 저는 그 전에는 단지 1차원적으로 그 뭐 폭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폭군만은 아니다라는 그 추론이 가능한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곧 이 충선왕에게 있어서 단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캐릭터를, 충선왕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왕원이라는 캐릭터는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아 씨도요? 네, 우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또 다른 모습을, 또 어떤 부분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가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작품을 고를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은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감정과 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다면 제가 느끼고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또 이제 원산린, 이 세 남녀의 관계도 너무 흥미로워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했던 드라마에도 고려시대 왕시성을 가진 이제 한 명의 황자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솔직히 사실 굉장히 좀 시청자 입장에서 좀 연달아 사극에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를 하게 된다면 좀 전작이 생각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대본을 읽고 나서 사실 그런 고민은 굉장히 금방 없어졌어요. 사실 작년에 했던 작품 속의 캐릭터와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의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해낸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모습 중에 뭐 원산,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게 너무 멋있었어요. 굉장히 남자로서 이제 남자 배우가 이제 굉장히 탐내할 만한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캐스팅이 늦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감독님이랑 또 작품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좋은 배우분들도 있고, 그리고 감독님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실제 성격은 되게 착해요. 근데 근데 악역을 처음 이게 맡는다고 했을 때 좀 고민 아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악역을 이렇게 세 명의 이제 빗대서 제가 이런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궁금하기도 했고, 약간 도전 아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이
송인이란 역할을 딱 하고 싶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전 대본을 보기 전에 이제 신업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작을 봤었는데 원작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블로그를 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섹시한 악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역이긴 악역인데 굉장히 좀 섹시한가 보다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잘 표현해 볼까 이런 생각에 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는 착해 빠진 오민석 씨가 연기는 어떻게 또 악역 연기 잘할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먼저 들어주셔가지고요. 저 앞쪽에 계신 여자 기자님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입니다. 임윤아 씨에게 질문 드리는데 춘향계기 말씀 중에 은산역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전 촬영을 진행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시고 경험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굉장히 감정선이 다양하게 있었던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또 밝고 뭐 그런 담대한 모습들이 안녕하세요. 예, 홍민석 씨. 네, 가운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민석 씨가 맡은 송이는 충렬왕의 측근이자 고려의 숨은 실세인 인물입니다. 극중에서 임시완 씨가 맡은 왕원과 대립하는 역할이라고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민석 씨 만나고 왔고요. 다음은 호위무사 왕린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여러분께 홍종현 씨를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홍종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여기 서셔가지고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시간 충분히 두시고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현 씨가 맡은 왕리는 임시완 씨가 맡은 왕원에 가장 가까운 벗이자 호위무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왕족이면서 왕의 충직한 호위무사로서 절대 배신할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이 드라마에서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홍종현 씨를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께 여배우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산 역을 맡은 임윤아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임윤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으로 충분히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윤아 씨가 맡은 은사는 고려 최고의 부잣집 외동딸로 두 남자의 브로맨스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매력적이고 독보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인물입니다. 임윤아 씨만이 소화가 가능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 작품에서 임윤아 씨 어떤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지 또 어떻게 멋진 연기력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임윤아 씨만이 소화 가능한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구두랑도 아주 매치가 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예쁜 구두를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임윤아 씨 잠시 그대로 계시고요. 다음은 임윤아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왕린 역할의 홍종현 씨 모시고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종현 씨 무대 위로 모실게요. 두 분이 오늘 색깔이 잘 맞습니다. 예, 예. 예, 서로 예 자리 다툼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 시선 맞추셨어요?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손을 얼쩔 줄 모르는 홍종현 씨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옷이 많이 좀 파져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자,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매너손 홍종현 씨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충분히 바라봐 주십시오.
홍정현 씨 정말 손가락이 기네요. 예. 손이 정말 큽니다. 와, 예. 잘생겼네요. 예. 지문도 아주 좋습니다. 손금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 두 분이 작품 속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큰 기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포토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찍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세례가, 예, 플래시 세례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함께 들어가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앞에서 플래시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눈이 많이 아픕니다. 예, 저 두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드라마의 제목인 왕은 사랑한다의 바로 그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왕원 역할의 임시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임시완 씨 어서 오십시오. 자, 임시완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산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다 보이거든요. 좋아서 웃는 거. 네, 임시완 씨 멋있게 찍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완 씨가 맡은 왕원은 나중에 고려의 충선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미소 뒤에 강렬한 야망을 숨긴 야누스적인 캐릭터라고 해서 더욱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늘 멋진 연기로 시청자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임시완 씨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완 씨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도 한 번 더 볼까요? 예, 조금 덜 보신 것 같아서. 예, 이 안에 주병진 씨 가던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예.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세대라 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임시완 씨 계신 상태에서 이번에 왕린 역할의 홍정현 씨 모시고 투샷 사진 촬영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시선 맞추셔서요.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 비주얼 훈남 두 명이 왕사의 앞날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홍정현 씨와 임시완 씨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 홍정현 씨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홍정현 씨만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임윤아 씨 모시고 두 분의 투샷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임윤아 씨를 모시러 지금 네, 지금 이미지 관리하는 중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임시완 씨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미지 관리에 아주 능한 배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함께 시선 맞추시고요.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왕은 사랑한다 해서 그 왕은 나중에 충선왕이 되고요. 충선왕은 쎄쎄쎄를 아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네, 언제 봐도 정말 미소가 절로 나오게 만드는 멋진 비주얼의 두 남녀 배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늘 여배우를 더욱더 배려하는 최고의 남자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유나 더 예쁘게 찍어주세요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약간 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좋아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투샷 사진 촬영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오늘 정말 포토타임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홍정현 씨 다시 모시고 3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홍정현 씨를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예. 가운데서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민석 씨께도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인 역할을 맡은 오민석입니다. 네. 송인이라는 역할은 이제 드라마에서 악역 아닌 악역인데요. 이 친구는 고려를 자기 소나기에 놓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고요. 모든 계략과 책략을 꾸미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본의 아니게 이 원산리인의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와해시키는 약간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것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무언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3초 안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 왼쪽에 기자님이 손 한번 다시 들어주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팔이 아주 가녀리신 분인데, 예. 네, 안녕하세요. YT스타의 강내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임시완 씨하고 오민석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임시완 씨는 이번 작품이 군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팬 쇼케이스도 이제 예정을 하고 계신데 작품 촬영을 마치고 입대하시는 소감을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민석 씨의 경우에는 그 미생으로 임시완 씨하고 호흡을 맞추신 다음에 또 제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기 호흡을 다시 맞추시게 된 소감도 궁금하고, 또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악역인데 좀 예전에는 선한 역할을 많이 맡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악역을 맡으신 소감도 궁금하고, 또 그 최근에 SNS에 붕대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촬영하다 다치신 건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금 건강 상태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임시완 씨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번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번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라고 계속 의사 표명을 했었는데, 마침내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한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다행히 또 날짜가 정말 좀 길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금방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좀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면 허비를 할 수도 있었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는 이제까지 미뤄왔던 숙제를 드디어 해결하는 기분 같아서 좀 속 시원한 부분이 많이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완 씨랑은 시완이라고 해도 되나? 시완 씨랑은요. 그때 미생 이후에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시완이랑 만났었어요. 근데 만나서 이제 시완 씨가 먼저 왕은 사랑한다 들어간다고 하고, 저는 이제 왕은 사랑한다 늦게 합류했었는데, 그때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해, 잘해, 막 이렇게 응원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하게 돼서 우연치 않게 같이 하게 됐는데, 미생 3년 전에 미생을 했을 때랑 시완이를 지금 봤을 때랑 시완이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할 때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뭐 연기적인 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극중 원이랑 저랑 많이 이렇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뭐 그렇고요. 그다음 또 뭐였죠? 제가 손은 이제 촬영하다가 다쳤으면 굉장히 이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텐데 제가 마지막 촬영을 좀 앞두고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새끼 손가락이. 그래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마지막 촬영에 약간 약간 스케줄 때문에 제가 이제 물이라고 해야 되나? 해를 입힐 뻔했는데 다행히 치료가 좀 잘 돼서 마지막 촬영을 잘 할 수 있었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더 원하셨는데요. 이번에 악역을 맡은 소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개인적으로 송인이라는 역할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악역이긴 한 나쁜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타당성이 있는 악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악역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건 이 악역이 사랑이라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어떤 여인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걸 포기하고 약간 복수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러한 내용이 있는 사연 있는 악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민석 씨 손가락이 어서 빨리 낫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나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스타 양지연 기자인데요. 우선은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 사전 제작 드라마 100% 사전 제작으로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전 제작 드라마 성적이 크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부진을 뚫고 사랑받을 수 있는 왕은 사랑한다만의 장점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픽션 사극이잖아요. 근데 사실 픽션 사극도 그렇고 고려 시대 배경으로 한 사극도 그렇고 이미 많이 나왔어요. 반년 전에 달의 연인만 하더라도 고려를 배경으로 한 픽션 사극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왕은 사랑한다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듣고 싶습니다. 사전 제작에 대한 우려는 뭐 첫 시작부터 안고 갔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사전 제작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아마도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 이렇게 대본에 녹이지 못했던 어떤 오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기존의 다른 나라 드라마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들은 어떤 그 순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뒤처졌던 게 좀 부진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드라마를 기획하면서 대본을 다 뽑은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기획하면서 작가님 섭외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들 캐스팅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또 그냥 생방송 하듯이 그 순차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배우들의 감정이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대본에 많이 녹이려고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생방송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됐었던 과거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좀 녹이려고 개인적으로는 애를 썼는데 아무래도 뭐 그거는 저의 판단의 문제였을 테니까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 팩션 사극에 대한 차별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충선왕에 대해서 다뤘던 팩션 사극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대 역사가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시대가 아니어서 아마 좀 이렇게 좀 기피했던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원작 소설에 나와 있었던 그 충선왕은 왜 그가 우리 역사의 이렇게 파괴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왔고 또 그를 둘러싼 그 시대의 배경이 이렇게 암울했었던 시대에 어떻게 고려를 그가 그래도 개혁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멜로와 이렇게 잘 가미가 돼가지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예. 자, 세 분 시선 맞추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발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민석 씨까지 모시고 네 분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오민석 씨,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다시 오시죠. 네, 안 올 줄 알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왔고요. 자, 네 분 함께 시선 맞추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보시고, 예, 좋아요.
자, 이번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그냥 사진 하나, 파이팅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자, 찍으셨죠?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포토타임의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연출을 맡으신 김상혁 감독님 모시고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김상혁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네, 패셔니스타 김상혁 감독님이십니다. 네, 보통 저렇게 발목 나오는 바지들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아주 완벽하게 소화하는 김상혁 감독님입니다. 예. 자, 왼쪽부터 바라볼까요? 예, 좀 더 나오시고요. 자, 왼쪽 바라봐 주십시오. 왼쪽 바라보시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네, 왼쪽이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하트 한번 발사할까요?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트렌드에 뒤지지 않는 김상혁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샷 하나, 하트샷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번에 하트 발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하트 발사. 마지막 사진 촬영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트 발사. 자, 고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포토타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상혁 감독님께 작품에 대한 소개를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은 사랑한다 연출을 맡은 김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왕은 사랑한다는 고려시대 충선왕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고요. 고려 최초의 혼혈 왕자가 그 시대의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상력을 가미해서 멜로와 또 브로맨스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사건들을 알지 못하는 감정과 함께 채워서 만든 멜로 팩션 사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보통 멜로 드라마라고 하면 그 인물들 간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삼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드라마는 좀 여타 드라마와 달리 그 삼각 멜로에서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라기보단 타인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 그게 곧 사랑이 아닐까라는 의도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멜로 드라마와는 좀 차별이 되는 사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상혁 감독님의 작품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배우분들께서 본인이 맡은 배역에 대한 소개와 간략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한 씨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왕원 역할을 맡은 임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왕원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시대 충선왕, 실존 인물 충선왕을 모티브로 한 그런 인물이고요. 뭐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 여러 가지 선과 악, 그 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그리고 우정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일단 왕원이라는 캐릭터를 맡으면서 정말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좀 표현을 할 때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때문에 좀 저는 왕원이라는 캐릭터를 맡으면서 짧지만 되게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은 그런 밀도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윤아 씨 부탁드릴게요.
네, 인형이 예쁘긴 한데 좀 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인형 안녕. 네, 보냈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고려 최고 거부의 딸 은산 역을 맡은 임유나입니다. 산이는요, 어린 시절 의문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후에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는 굉장히 담대하고도 총명한 캐릭터입니다. 또 그리고 운명적으로 만난 이 원과 린 두 남자의 사랑을 받고 또 이 두 남자와 함께 사랑과 또 우정을 나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저도 6개월 동안 함께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멋진 선배님들과도 함께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요. 또 굉장히 섬세하신 감독님과 또 멋진 대본을 써주신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홍종현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종현입니다. 제가 맡은 린이라는 캐릭터는요, 이제 시완이 형이 맡은 원이라는 캐릭터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버시자 그리고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 겸 정말 충직한 신하로 거의 평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산이가 얘기했듯이 그 사건에 같이 연루가 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충직한 신하로서의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발전이 됐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과 이제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추억도 많이 생긴 그런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